여러분, 러시아에서 또 이상한 조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요, 러시아군이 철군을 한다고 했거든요. 철군을. 그런데 그 철군을 믿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철군을 믿는 사람이. 이게 결국 말입니다.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전략적. 철군을 하는 척 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뒤돌아서서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적 행동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다른 때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나스닥 종합 하락률입니다. 2.88%는 하락했어요. 시장이 또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 보이시죠? 2.88%면. 나스닥이 말입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계속 내리 떨어졌습니다. 내리. 장 끝까지 말입니다. 단 한 번도 플러스로 상승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88%가 떨어져서 무려 말입니다. 407.38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4,000이 깨졌죠. 13,716.7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이 빠진 거예요. 다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 지수도 1.78% 빠졌습니다. 지수도 큽니다. 622.24가 빠졌고요. 34,312.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마찬가지예요. 나스닥하고. 장을 시작하자마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끝까지 빠지고요. 장 막바지에 가서도 계속 빠지는 모양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군이 철군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돈바스 지역 있죠. 돈바스 지역. 이 돈바스 지역은요, 친러시아 반군들이 많습니다. 그 반군들하고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충돌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포격을 하고 로켓포로, 심지어는 수류탄을 쏘고, 물론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안 쏘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뭐 러시아가 조작한 거다,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속임수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포격이 일어나서 어제 오후에도 주가가 출렁출렁했잖아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철군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러시아가 아무리 속이려고 하더라도요, 위성에서 저 우주 밖에서 위성에서 다 내려다 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감추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감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2%가 깨졌습니다. 1.9736으로 빠졌습니다. 9736으로. 일반적으로 전쟁이 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립니다.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되면 쉽게 말하면 채권이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면 공급은 그대로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내가 더 줄 테니까 채권 나 좀 줘 이렇게 되니까. 예,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요.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왜? 나 이자 좀 덜 줄래 그러면. 나 가격 올려줘. 채권에 대한 가격도 올려주고 이자는 낮출게. 이렇게 되면 나는 안전자산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47%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2.0417까지 올랐던 채권금리가 1.9736까지 빠졌으면 심지어 많이 빠졌을 때는요 1.9545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위험이 크고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가 시장을 덮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토니 블링컨, 예, 미국의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의 철구는 거짓이다. 오히려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예,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4.5%나 올라갈 정도로 그야말로 폭등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장을 보면요. 이 폭등이 또 언제 폭락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변동성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큽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시장 또 무너진다고 썼겠습니까? 요즘 같을 때는요. 전문가들도 참 쉽지 않은 투자예요. 굉장히 어려운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쇠망치로 내리쳐보고 가야 됩니다.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장의 위험은요. 계속 크지만 커졌지 절대로 시장의 위험이 적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까지는 저는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이 긴장 기조가 길면 길수록 예,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러시아는 이야기하잖아요. 국가 부채를 갚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국부펀드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국부펀드에서 오일에다가. 국부펀드에서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 나는 걸 가지고 부채를 러시아 부채를 갚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금방 끝낼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방 사회로부터의 고립, 미국으로부터의 고립 이것은 또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전운만 고조시키고 시장만 혼탁하게 만드는 것 앞으로도 저는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고요. 그 변동성에 우리가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쇠망치로 내려쳐보고 가야 된다는 것.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